여러분,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번 월급 보통 어디에 쓰나요? 25일에 월급 들어오면 다음 달 1일, 잔고에 영원히 찍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저는 솔로일 때 월급이 들어오기 무섭게 카드 대금으로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는 30살에 이미 서울에 20평 아파트를 소유했더라고요. 아이 낳고 뒤늦게 저도 정신 차려서 서울에 내 집 마련 성공했습니다. 소비요정이었던 제가 서울 자가 아파트 사기 위해 끊은 소비 3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길을 콕 집어드리는 핑코치 다카포입니다. 제가 올해로 금융업계에 발을 들인 지 18년 차가 되는데 직종 선택 기준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고액 연봉. 그런데 연차가 올라갈수록 같은 업계 기준으로 초봉이 상관없이 점점 수렴하더라고요. 초봉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투덜대기 바빴는데 멀리 볼 것도 없이 동기가 30살에 이미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결을 물어봤는데 별게 없더라고요. 바로 지출을 통제하는 것. 재테크 할 돈이 있어야 투자로 월급의 수익도 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아끼는 것보다 버는 게 더 체질에 맞는데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벌이가 좋아져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더 버는 만큼 더 쓰게 되기 때문이죠. 돈을 쓰는 것도 바로 습관입니다. 지출 계획에 대한 큰 그림이라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월 초 월급 통장 잔액에서 확인됩니다. 유리 통장이었던 제가 이 3가지 끊고 서울에 내 집 마련 성공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카드 무이자 할부입니다. 나는 카드로는 안 써서 카드 써도 괜찮은데 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어요. 백화점에 가서 예쁜 원피스 발견하고 다나와 사이트 들어가서 최저가로 인터넷 주문을 한 다음에 합리적 소비자야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했죠. 그러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정말 예쁜 원피스 한 벌을 발견했는데 이미 제가 큰 지출이 있었던 달이라서 구매 결정에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는 나에게 선물해 줄 수도 있지 하고 카드 할부로 결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첫 무이자 할부가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할부 결제건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저축은커녕 한 달 점심값도 간신히 지출할 수준이 되어버려 상여금 들어온 달에 한 번에 다 갚아버리고 그 뒤로는 무이자 할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출만 돈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닙니다. 카드 사용 자체가 이미 다음 달에 수입을 끌어다 쓰는 개념인데 카드 할부는 3개월, 6개월, 1년간의 소비를 저당 잡아 사용하는 거예요. 무이자라는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재테크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체리피커가 되어 필요한 지원금만 쏙쏙 뽑아 먹으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카드 다 잘라버리고 현금 생활하라는 분도 있죠. 처음 재테크를 시작할 때는 다이어트 할 때 급진급파 하듯이 지출을 확 줄여버리는 의미로 변동생활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확실히 도움됩니다. 그 뒤로 재테크 내공이 쌓여 우리 가게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된 다음에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 사용으로 혜택을 사용할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둘째, 배달음식입니다. 배땡, 쿠땡이츠 많이들 이용하시죠? 쿠팡아웃 시키는 금액만큼이나 가계부에서 한 영역을 할애해줘야 하나 고민될 정도로 배달음식 소비가 큰 가정들 많으실 겁니다. 일하는 엄마의 어쩔 수 없는 속사정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돌밥하느라 애쓴 엄마의 주말 주방 휴식도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쉬운 집밥 방법들이 많아요. 저는 자타공인 요리 똥손이에요. 제가 잘하는 건 회사 출퇴근입니다. 이런 제가 가족들이랑 외출 없는 주말에는 배달 없이 집밥 꼬박해서 먹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장 애용한 방법은 바로 밀키트입니다. 음식 배달 반값이면 5가족 배부르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배달하면 어른 입맛, 아이 입맛 다 맞추려고 메뉴가 계속 추가되는데 밀키트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같은 요리도 아이 간, 어른 간 나눠서 조리가 가능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에 뜨는 간단한 집밥 레시피는 저장해뒀다가 냉장고 뒤져서 적당히 재료 구색만 맞추고 요리를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해봤을 때 가장 만만한 게 또띠아 피자랑 고기 요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특히 또띠아 피자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전에 한 번은 알배추에 오리고기 올린 요리로 샤브샤브 먹어보고 싶어 하던 꼬마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이 메뉴도 양념장을 어른표, 아이표 맞춰서 2가지로 만들어 내줬고요. 딱 한 달만 주말에 한 끼씩 배달 음식 대신 밀키트나 간단한 집밥 해보세요. 그렇다고 냉장고 정리 핑계로 인스타 공부 뜬 냉장고 용기 사서 드리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 집에는 용기가 넘쳐납니다. 셋째, 계획 없는 감정 소비입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는 이미 홧김 비용이 포함되어 있죠. 직장 생활을 통해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심리로 돈을 써버리는 것을 소위 금융 치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 지출한 감정 소비는 다음 달에 카드 청구서로 묵직하게 돌아와 다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악순환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확 올라온 그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결제하기 전에 잠깐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 소비가 물건을 사는 것인지 경험을 사는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최진철 교수님의 굿 라이프를 비롯해 여러 심리서적에서 등장한 내용인데요. 소비를 소유와 경험으로 구분한 후 각각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면 경험을 선택하는 편이 만족도가 월등히 크게 나옵니다. 이미 2018년판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가 보여주기 위한 원초적 차원의 소유 소비보다 경험적 소비료의 고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 소비에 시간도 돈도 모두 들어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고차원적인 감정 소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계획이겠죠? 감정 소비를 위한 지출을 계획하세요. 즐거운 경험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중에 이미 행복도가 쭉 올라가실 거예요. 저도 올해 18년차 직장 생활한 노고를 치하하며 미국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아직 비행기 티켓팅한 게 전부지만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되고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다 됐고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돈 써서 풀어버려야겠어 하는 분들께도 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3년간 운영했던 3분 가계부 모임에서 제안한 방법인데 한 달 생활비 예산을 짜면서 홧김 비용에 대한 예산도 포함을 하세요. 보통 우리가 돈을 써버리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건 돌발적 지출을 한 때인데 이렇게 미리 예산을 두면 찝찝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홧김 예산은 월 수입의 5에서 10%를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홧김에 큰 돈을 쓰다가는 영원히 그 비용을 벌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게 될 테니까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당장 멈춰야 하는 소비 3가지. 무이자 할부, 음식 배달,
계획 없는 감정 소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먼저 멈출 것이 무엇인지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든 생각이나 의문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빨리 부자되는 꿀팁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